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무기들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반증하듯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KF-21 전투기 실전 배치가 이제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국방력 변화와 동북아의 패권 이동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력까지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만 번째 엔진 출하 이후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안에 F-35 전투기에 사용하는 2만 파운드급 엔진까지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 업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에 나섰는데요. 이는 향후 우리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실현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행보에 미국 공영 언론 CNN에서는 전투기의 핵심이라 언급되는 엔진 개발에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과 방산 무기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은 한편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국가 전술 항공기는 다소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은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출 성장 규모와 육해공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년 전부터 첨단 전술 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극한의 시험으로 스스로의 성능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시험과 미사일 시험에서도 크게 합격점을 받으며 순조롭게 실전기체의 모습을 드러내 많은 국가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조립체계인 파스 시스템까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파스 시스템은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KF-21 전투기 조립 오차율 개선과 함께 효율성을 극대화해 양산 속도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고성능 군용 항공엔진 제작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저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공개된 6대의 실험기체와 비공개 3대의 기체로 연속적 비행과 이착륙, 침무기 테스트 등 무수한 성능 시험과 엔진 테스트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는 고공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800km 안팎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남 사천 일대를 벗어나 서해와 남해, 동해 상공 등 비교적 먼 곳을 비행하며 순조로운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놀라운 성능을 비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의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 항공엔진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왔으며 이제는 무인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에서 먼저 부품 신뢰성이 확보되는 순간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등을 유인기에 탑재하여 엔진 개발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그 추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중비를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에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KF-21 전투기는 다양한 고성능 비행을 진행하여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농축된 첨단 기술력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한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최근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방산 공동수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영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험 비행이 투명성 있게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까지도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외부적으로 수출협약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전배치되기 바로 직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과 라인 증축에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이지만 보람의 증설 작업을 고작 9번 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체의 결함이 발생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전투기 생산 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행히도 기체 결함과 전혀 상관없이 허가 승인이 계획 예정보다 늦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생산 라인은 더욱 발전한 상황인데요. 기존에 책정되었던 오차 범위를 줄여 무려 2배 이상의 조립 성과를 이룩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전문가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개량으로 인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현장에서 진행 중인 KF-21 전투기 생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과거부터 몇몇 전문가들에게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전투기 조립의 신뢰성과 엔지니어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무인 로봇 조립 구현을 통한 공수절감과 품질 확보까지 순식간에 달성해버렸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파스 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 쉬쉬하며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환구15는 작년 한국의 엉터리 파스 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제작할 수 없다며 혹평을 쏟아내기까지 하는 등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최첨단 기술력으로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0.002mm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제대로 당황한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구15 측에서도 중국 방산 기업들이 고생하고 있는 차세대 파스 시스템 기술력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에 진심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기에 중국이 이토록 격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기술력이 접목되지 못한 전투기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우며 이것은 실패가 확정된 도전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단번에 깨져버렸습니다. 과거 한국은 파스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것을 미리 파악하고 KF-21 기체가 설계되기 훨씬 이전인 2005년부터 파스 시스템 체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전투기의 생산 방식은 1급 보안 기밀 기술이므로 어떠한 국가나 개발사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사항들을 FA50 생산을 통해 습득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기술 자문 선진 사례와 반도체 생산 라인 등을 채용해 파스 시스템의 100% 국산화를 이룩해낸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 생산 라인의 0.002mm 오차를 기록한 것은 미국 로키드 마틴에 이어서 한국의 카이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주변에서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는 적국인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전투기 조립 분야에서 초격차 수준의 기술력을 달성한 위험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KF-21의 무인 파스 시스템은 오직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개발한 대한민국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항공제조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생산되기 위해서 정확한 조립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4대 핵심 기술과 통합 EOS는 개발이 완료됐고 항전장비도 국산화율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공개된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가동률은 무려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전투기인 F-15보다 1.27배가량 높은 수치로 KF-21 전투기의 가동률 90%가 가능했던 이유 역시 국산 부품을 통한 무인 로봇 자동화와 최첨단 무인 로봇 엔지니어 등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력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스 시스템은 물론이고 한국형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 성능까지 개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해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정교하게 구멍을 뚫는 시스템인데 기존 작업자가 KF-21 전투기에 구멍 하나를 뚫는 데에 평균 154초가 걸린 데에 반해 한국형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25초로 획기적인 시간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선 이러한 무인 로봇 드릴링 방식이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시간도 80%로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측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성능의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이 한국에서 개발한 KF-21 기체 조립에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의 무인 로봇 조립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록히드 마틴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기술력이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고 예상보다 발전이 훨씬 빠르다며 당황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처음 전투기를 개발하면 당연히 기술이 낙후될 것이라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선진화된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항공기술 선진화를 달리는 미국인들조차 충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전투기를 비롯해 항공기는 지상에서 운용하는 기갑 장비와 달리 제작 과정에서 용접을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신 일일이 동체에 구멍을 뚫고 볼트 나사 부품을 통해 기체를 촘촘히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22만여 개의 표준 부품을 통해 튼튼한 볼트로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작해 나가는 형식인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7천여 개의 구조물 1200여 개의 배관 튜브링 550여 개의 전자장비와 기계장치 250여 개의 전기배선다발 등의 부품 국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개선한 파스 조립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밀도입니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를 이동장비에 실어 결합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들 구조물을 유압장치에 실어 조립하였으나 조립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파스 조립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초정밀 조립 자동화 시스템으로 불립니다. 3개의 커다란 구조물을 휘어짐 없이 새롭게 맞추기 위해 3차원 공간의 가상의 좌표를 설정하고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가 전방 후방 중앙의 포인트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를 내장된 컴퓨터가 직접 확인하며 작업 오차율은 0.002mm 이하의 완벽한 조립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미국 최신 전투기에 버금가는 차세대 항전장비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KF-21은 조종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이 뛰어나며 MFD 즉 멀티펑션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가 비행 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끔 차세대 형식의 디지털 조종석과 항전 장비들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MFD는 실제 전투기 조종 환경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공중의 전장 속에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생산 라인이 뒷받침되자 한국은 당당하게 해외 수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태도와 KF-21 전투기의 놀라운 성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대한 협의가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실전기체가 등장하여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국내 비관론자들은 현재까지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는 FA-50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기본 성능 자체가 FA-50 경전투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5세대로의 도약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현재 4.5세대 전투기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비관론자들은 KF-21 전투기 수출이 허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KF-21 전투기는 대외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최초로 전투기 가격을 공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수출 계약이 완벽히 성사되려면 기체가 완벽히 한국군에 먼저 실전 배치되어야 하며 물밑 작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신들을 살펴본다면 한국산 전투기가 주목받는 사실만을 확실한데요.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가 자국산 라팔 전투기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CNN 역시 한국산 전투기는 전 세계의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KF-21 전투기 구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 최근 인도네시아의 조나 자카르타 역시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은 이제 인도네시아라면 치가 떨리실 겁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기술 유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뻔뻔히 말하더니 1조를 줄인 6천억 원의 분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양아치스러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아시아의 F-35 전투기가 될 것이라 극찬하는 한편 한국의 빠른 발전은 미국산 F-22 랩터의 군사기밀을 빼돌렸기 때문이라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역시 자국산 전투기를 제작하고 있다며 I-22 시카탄 전투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파렴치한 태도에 우리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와의 공조를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는 중요한 군사동맹국입니다. 각종 군사기술을 공유하는 긴밀한 사이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 측은 튀르키예가 한국과 KF-21 공동생산에 나설 경우 한국의 핵심 기술까지 여러 국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담금과 관계없이 공동개발 자체를 중단하는 최악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때 한국을 차세대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KF-21 사업의 지분 30%까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당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공동개발은 무산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결국 자체 전투기 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칸 전투기는 KF-21 전투기와 비슷하게 모든 것을 오로지 독자적인 힘으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다소 허황된 스펙으로 가득 찬 전투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결국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도 알다시피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물들은 하나도 없이 진행되어 빈깡통 전투기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해냈고 적용까지 완료했습니다. 튀르키예도 자체적으로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제기가 비행을 마친 상황에서도 주요 항전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개발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경쟁 전투기인 한국산 KF-21 보라매를 가뿐히 뛰어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초도 비행과 겨우 치러진 2차 비행 이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전히 튀르키예의 전투기 사업은 삐그덕대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 KF-21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 제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서 독보적이고 실전에 적용하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보수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KF-21 전투기의 미래를 그려보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대한민국 전투기가 세계를 향해 쭉쭉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